제가 지금부터 세계적인 유적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국의 만리장성. 2.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3. 페루의 마추픽추. 4.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5. 로마의 콜로세움. 6. 인도의 타지마할. 7. 브라질 리오 예수상입니다. 이 7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7년 7월 7일 새롭게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 리스트입니다. 선정된 국가와 그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관광지로서 경제 효과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질 리오 예수상 정도가 여기에 포함될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엉터리라고 열받아 있습니다. 에펠탑도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은 리오 예수상보다 42년 먼저 1889년에 준공했습니다. 또 에펠탑은 높이가 324m로 리오 예수상보다 무려 9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된 에펠탑이 밀린 것입니다. 프랑스 열받을 만합니다. 사실 이것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꼼수에 당한 것입니다. 원래 에펠탑으로 가는 것을 대대적인 사전 작업으로 판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터넷 투표로 선정되기 때문에 네티즌을 고용해서 물밑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사업에 대통령이 나서서 지휘하는 그런 나라가 부럽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예수상은 카톨릭 신자들이 낸 기금을 모아서 1922년에 시작해서 1931년 9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주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전체 높이는 39m입니다. 신기한 것은 공사 당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공사에서는 죽은 사람 수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봐주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일, 처음 설계된 예수상 그대로 설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시는 그림이 처음 공모에서 당선된 다실바 코스타라는 브라질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당선된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지구본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지금의 팔을 벌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작도 나쁘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이 원작의 모습은 예수라는 상징적 가치만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리오 예수상은 두 팔을 벌려서 세상을 품으려는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성경 말씀이 연상되는 이 모습은 사람들을 더 감동적으로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팔 부분의 무게 때문에 제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때 브라질은 안정적인 작품을 선택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더하고 종교적인 신비감까지 더하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린 이 자세가 리오 예수상의 가치를 훨씬 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리오에는 예수조차 등진 곳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리오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예수상 앞쪽은 럭셔리한 고급주택이 즐비하고 예수상 뒤쪽은 극심하게 가난한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빈민가를 예수조차 등진 곳이라고 풍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질문 3. 예수상 조망권으로 집값이 결정된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리오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창문에서 예수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상이 보이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질문 4. 브라질 리오 예수상이 이토록 주목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웅장함, 예술성,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결정적 성공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코르도바 산 정상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평지라면 절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가파른 산 꼭대기 정상에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품고 있는 거룩한 예수상의 모습은 누구든지 감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나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때 언제 봐도 신비함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치 선정을 잘한 것입니다.
이곳은 매년 약 180만 명의 사람들이 찾습니다.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가봐야 한다는 장소, 버킷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미술이 도시를 살립니다. 이제 리우 예수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상으로 국가가 먹고 산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큰 이슈입니다. 브라질 엔칸타도 지역에 이보다 더 큰 예수상을 지금 이 순간에 짓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작해서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형상은 리오 예수상과 비슷하지만은 크기는 5m가 더 큰 43m입니다. 그리고 예수상 가슴 부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전망대를 장착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최신 버전의 예수상입니다. 여기서도 산 정상에 예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관광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리우 같은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도시가 더 활기를 띠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수상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예수상은 인도네시아 45m이고 그 다음은 폴란드 44m입니다. 그래서 엔칸타도 예수상이 준공이 되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 크기가 됩니다. 이 장소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가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미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왠지 리오의 예수상의 인기를 따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상의 모양은 안 이쁘고 짝퉁 같아서입니다. 이런 작품은 리오의 예수상을 닮으면서도 새로운 표정과 새로운 자세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 기술로 얼마든지 원작을 리메이크하면서도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브러시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최신 프로그램과 라이노, 캐이드를 이용해서 가상 설계를 미리 해보고 개선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화를 만들 수도 있고 비용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라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